여러분은 영화 레옹을 보셨습니까? 1995년 국내에서 개봉한 릭 베송 감독의 프랑스 영화 레옹. 주인공은 고독한 킬러 레옹과 12살 소녀 마틸다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 마틸다의 아빠와 엄마 그리고 동생 등 가족이 모두 스탠스필드라는 이름의 타락한 마약 단속반 형사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마틸다는 이웃집에 사는 킬러 레옹에게 접근해서 레옹의 보호를 받으며 절치부심, 복수의 칼날을 간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마틸다는 가족을 죽인 형사 스탠스필드가 레옹에 의해 죽으면서 복수를 하게 되지만 그토록 사랑했던 레옹을 잃게 되죠. 그런데 영화 레옹의 이야기는 유럽의 중세시대인 1077년 발생한 카노사의 굴욕에서 무시 못할 힘을 발휘한 토스카나의 영주 마틸다의 복수극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카노사의 굴욕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하인리 4세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에게 파문을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위해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토스카나의 카노사 성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카노사의 굴욕을 표현한 그림 하나를 보면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12세기 초 베네딕트 수도회의 수도사 도니초가 그린 그림인데요. 그림 속 인물 3명을 보면 무릎을 꿇은 사람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 4세이고 오른쪽에 있는 인물은 토스카나의 영주이자 카노사성의 주인인 여백작 마틸다입니다. 또 왼쪽에 있는 인물은 클리니 수도원의 수도원장 후고입니다. 왜 이 그림에서는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없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약 1000년 전 중세 유럽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에 도움이 되는 공부 인도공입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무대는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토스카나라는 지역, 그 중에서도 영주가 살고 있는 카노사성입니다. 이곳에서 1046년 후작 보니파시오와 베아트리체 사이에서 어여쁜 딸이 태어나는데요. 그 인물이 바로 마틸다입니다. 영화 레옹의 여주인공과 이름이 똑같죠? 그런데 이때 이탈리아는 워낙 힘이 없었던 터라 위쪽에 자리 잡은 독일 왕국이 차지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탈리아 지역의 여러 영주들은 이탈리아 왕국 왕의 자리를 되찾아오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쓰고 있었죠. 마틸다의 아버지 보니파시오도 그런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틸다의 아버지 보니파시오는 주변 영토에 대한 정복 작업을 벌이던 중 1052년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졸지에 마틸다는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 베아트리체는 과부가 된 것이죠. 영주가 죽어버리니 주변에서 토스카나를 노리기 시작하고 마틸다의 어머니 베아트리체는 어쩔 수 없이 친척 관계에 있던 독일 왕국, 그 중에서도 로렌의 공작 고드프리 3세와 전략적으로 재혼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토스카나는 안정을 되찾지만 고드프리 3세 역시 이탈리아의 왕이 되려고 정복 사업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1055년 독일 왕국의 영토를 건드리게 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 3세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참고로 황제 하인리 3세는 마틸다의 어머니 베아트리체와 이종 사촌 관계였는데 황제의 허락도 없이 재혼을 한 것도 불쾌했는데 고드프리 3세가 자신의 영토까지 침범하니 분노가 머리 꼭대기까지 차올랐던 거죠. 그래서 하인리 3세는 군사를 일으켜서 고드프리 3세를 치기 위해 이탈리아로 향합니다. 이쯤 되면 고드프리 3세가 황제와 싸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드프리 3세는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재혼한 가족을 버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냅다 도망을 칩니다. 마틸다와 엄마 베아트리체는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하마터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때 마틸다의 엄마 베아트리체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군대를 이끌고 카노사성으로 향하기 직전 피렌체에서 잠시 머무르고 있던 황제 하인리 3세를 찾아가서는 납작 엎드립니다. 베아트리체는 평소 입었던 귀부인의 옷 대신 죄인의 복장을 한 채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는 죽을 죄를 지었으니 제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토스카나만이라도 다스리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황제 하인리 3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마틸다와 그의 어머니를 독일 왕국으로 압송해서 감옥에 가두어버립니다. 친척이었는데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매정하게 대하는 황제의 모습에 10살 남짓한 마틸다는 충격에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약 1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던 중에 카노사성에 남아있던 마틸다의 동생 2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틸다는 동생의 죽음이 황제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암살이라고 믿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마틸다는 황제를 향해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영화 레옹에서 가족을 잃은 12살 마틸다가 타락한 형사 스탠스필드를 향해 복수를 다짐하는 대목과 비슷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황제 하인리 3세는 이듬해인 1056년 죽게 되고 뒤를 이어 6살 아들이 독일 왕국의 왕이 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카노사의 굴욕대 교황에게 무릎을 꿇은 하인리히 4세입니다. 하인리 4세가 너무 어려 그의 어머니가 섭정을 하는데요. 마틸다와 그의 어머니 베아트리체는 1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서 고향 토스카나로 돌아가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가족을 버리고 도망쳤던 마틸다의 의붓 아버지 고드프리 3세가 다시 토스카나로 돌아와서 또다시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되지만 고드프리 3세는 이탈리아 왕이 되려는 꿈을 이루지 못한 채 1069년 세상을 뜨게 됩니다. 또다시 과부가 된 마틸다의 어머니 베아트리체는 재혼을 단념한 채 대신 교황청의 실력자로 부상한 클리니 수도원 출신이자 고향이 토스카나인 힐데브란트를 금전적으로 지원하면서 의지하게 됩니다. 힐데브란트가 바로 훗날 교황이 되는 그레고리우스 7세인데요. 마틸다는 힐데브란트를 영혼의 아버지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마침내 힐데브란트는 1073년 교황이 되고 마틸다와 어머니 베아트리체는 교황이라는 든든한 배후를 얻게 됩니다. 그러던 중 마틸다의 어머니 베아트리체는 1076년 세상을 뜨게 되는데요. 30살이 된 마틸다가 드디어 토스카나의 영주가 되지만 졸지에 가족을 모두 잃게 되면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를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교황은 그동안 준비했던 교회 개혁에 시동을 거는데요. 어느 때부터인가 영주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교회 주교와 수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교회와 수도원이 타락하고 있었죠. 실례로 수도사들이 결혼에다가 첩까지 두는가 하면 영주들이 수도원을 탈세의 장소로 이용하는 등 폐단이 잦아했습니다. 특히 각 지방의 주교들은 넓은 땅까지 갖고 있었기에 귀족과 다름없었는데요. 영주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입맛에 맞는 주교를 선임하는 것이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겁니다. 이와 함께 교황을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결정 권한까지 황제가 거머쥐고 있었으니 교회의 위상은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정도로 땅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시대 교회와 수도원의 개혁에 앞장섰던 클리니 수도원 출신 그레고리우스 7세가 교회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 개혁에 드라이브를 건 것입니다. 그러던 중 1076년 밀라노의 대주교를 새로 선출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레고리우스 7세는 황제 하인리 4세를 향해 이번 일에는 관여하지 말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하인리 4세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겠죠. 하인리 4세는 신성 로마 제국의 여러 주교들을 향해 교황의 말을 따르지 말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이에 격분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하인리 4세를 향해 파문을 결정합니다. 파문을 당하게 되면 더 이상 가톨릭 신자가 아니기에 가톨릭을 믿는 백성들은 비록 황제라 할지라도 복종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더불어 파문을 당하면 죽어서도 장례 미사를 치르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죠. 하인리 4세는 분노하지만 각 지방의 영주들이 이참에 황제를 바꾸자고 환영의 의사를 밝히자 고립무원에 빠진 하인리 4세는 어쩔 수 없이 교황에게 파문을 철회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이탈리아로 향하게 됩니다. 황제를 파문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1077년 2월 2일까지 파문이 거둬들이지 않으면 황제를 새로 뽑기로 결정했는데요. 교황은 신임 황제 선출을 위해 1077년 2월 2일 열릴 예정이던 종교회의 참석차 아우크스부르크로 가던 중에 잠시 카노사성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고민하던 황제 하인리 4세는 군사를 일으켜서 교황을 쳐낼까? 라고 고민도 해보지만 자신의 편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황제에게 싹싹 빌기로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는 1077년 1월 중순경 황제가 머무르고 있는 카노사성 앞에서 성의 주인인 마틸다에게 무릎을 꿇고는 제발 교황을 만나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22년 전 어머니가 황제에게 무릎을 꿇었던 것에 대한 복수를 해내고 만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카노사의 굴욕이 일어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나 황제 하인리 4세는 이대로 물러서지 않고 3년 동안 신성 로마 제국 영주들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한 뒤 1080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를 폐위시키고는 클레멘스 3세를 대립교황으로 내세웁니다. 마틸다는 복수를 하게 되지만 교황을 잃게 되는데요. 영화 레옹의 마틸다 역시 복수를 하지만 사랑하는 레옹을 잃게 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참고로 이탈리아에서는 마틸다가 100년 전쟁의 잔다르크와 같은 구국의 영웅으로 추앙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틸다는 1115년 세상을 뜨게 되는데요. 죽기 직전 로마 교황청에 모든 재산을 바칩니다. 그로 인해 로마 교황청은 교황을 돕고 가톨릭의 위상을 지켜준 마틸다의 유해를 1635년 카노사성에서 로마 교황청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옮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 설명을 하자면 카노사의 굴욕이 발생한 1077년 당시 교황에게 무릎을 꿇었던 하인리 4세는 교황으로부터 황제의 재간을 받기 전이기에 엄밀히 말하면 황제가 아니라 단순히 독일 왕국의 왕입니다. 하인리 4세는 1084년 자신이 임명한 대립교황 클레멘스 3세로부터 황제 재관을 받는데요. 그때부터 황제로 등극합니다. 또한 독일 왕국이라는 국명은 종전까지 동프랑크 왕국으로 불리다가 919년 동프랑크 왕국의 왕이 된 하인리 1세가 독일 왕국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리 1세는 신성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오토 1세의 아버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